책을 피세요. 자, 오늘은 할 부분이 저번 시간에 우열의 원리 했고 이번 시간에는 192에서 193 분리의 법칙 할 차례입니다. 자, 분리의 법칙 192, 193 3페이지 보세요. 잘 나와? 자, 분리법칙에서 192, 193페이지 오늘 할 거고요. 194, 195 다음 페이지는 안 할 거예요. 잘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94, 195는 모의 실험이라고 한 쌍의 대립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하지 않을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96, 197페이지 독립의 법칙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바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독립의 법칙을 보시면 오른쪽에 197페이지 보시면 형질이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총 16가지의 대립 형질이 나오는 유전자형이 할 건데 요거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하는 분리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할 줄 알아야 두 가지 형질을 갖다가 할 거고 그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요. 이번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객관식 쉬워요. 단답형도 쉬워요. 대신 서술형은 겁내기 어려워요. 쌤 웬만하면 어렵다는 소리 안 하지. 이번엔 어려울 수 있어. 못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참고로 서술형 문제는 하나에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그냥 나머지 다 맞아도 90점인 거야. A 못 맞을 수도 있어. 변별력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을 그냥 이대로만 하면 안 되고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어떠한 경우수가 나올 수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오늘 분리의 법칙 간단한 것은 오늘은 수업을 하더라도 되게 짧게 할 거야. 아마 되게 내용이 없어. 많지 않아. 원래는 이어서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까지 싹 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서 잘라서 나가게 돼. 그래서 오늘은 아마 빠르게 끝나면 15분도 남을 수 있어. 이해갔지? 대신 이걸 할 때는 분리의 법칙도 그렇지만 독립의 법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기서 유전자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직접 입으로 먼저 말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쓸 줄을 알아야지 그냥 선생님이 쓰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도 되지고 안 내도 되는데 모양만 좀 볼게. 그냥 잘 하고 있는지 아니까. 알겠지? 내 소리 내주면 더 땡큐고. 자, 일단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는 존 친구 2명의 친구 이름이 여기 녹화가 돼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사람 없길 바래요. 그대로 선생님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름 안 들어가게 조심해주세요. 알겠지? 우리 학교 학생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회수가 3, 4년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거든. 그건 얼굴이 안 들어가 원래. 얼굴 원래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 올렸는데 그전 거 조회수가 800개도 있어. 800명이 밥디야 내 거를. 근데 조심하셔야 돼. 언제? 몇 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계속 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죠? 불면 안 돼요. 6반은. 특히나. 알겠지?
자, 분리 법칙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핵심 개념 키워드 뭐예요?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 그 다음에 대립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는 형질, 우리가 대립 유전. 멘델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전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현재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우리가 감소 분열에 의해서 두 개가 나누어져서 각각의 생시세포를 만드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이 23개로 줄어듭니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 멘델은 그것도 없었잖아. 염색체라는 개념도 없었고 몰랐어.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해 봐야지. 어떤 모양의 완두가 나타날까?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했을 때 둥근 완두만 나올까? 아니면 주름진 완두가 나올까? 였어. 여러분들 교과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했대요? 씨 모양, 씨 색깔, 꽃잎 색깔, 꼬투리 모양 이 4가지만 보여줬는데 이거 말고도 7가지 형질을 다 해본 거야. 실제로 자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 어버이 대립 형질이 어때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순종이 유전자가 만났을 때 잡종 1대에서 뭐가 나타났어? 둥근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둥글게 표현된 것을 무슨 형질? 우성 형질이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표현했어. 표현이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순종인 상태에서 우리가 얘 둥근 유전자가 둥글게 얘한테만 표현이 됐는데 얘를 갖다가 자가수분했다라는 의미야. 자가수분했다는 얘기는 이 둥근 거를 심어서 꽃을 피고 그 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을 거 아니야. 수술에 있던 꽃가루랑 암술에 있던 걸 같이 서로 본인 거를 갖다가 본인이 셀프로 수분한 걸 그 자가수분이라고 했었죠. 그럴 때 이 둥근 유전자끼리만 교배를 했을 때 오로지 둥근 것만 나올까? 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둥근 거는 3 정도 나올 거고 주름진 거는 1 정도에 나올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나서 뭘 했어?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씨 모양이 몇 개? 자 둥근 거 몇 개 수확했어? 5,474개를 수확했고 주름진 거 1,850개를 수확했대. 자 반올림해서 대략 6,000대 2,000이지. 몇 대 몇이야? 3대 1. 3대 1이 나왔어. 주름진 게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분명히 둥근 것만 했는데 주름진 게 나오려면 어떤 원리가 숨어 있어야 될까? 그게 바로 멘델이 세운 가설인데 쌤이 읽어줄게. 일단 멘델이 세운 가설은 총 3가지야. 첫 번째는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자 이거는 뭘 뜻해? 대립 유전자라는 걸 먼저 뜻해준 거야. 그리고 그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 유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을 한 거지. 그다음 두 번째, 한 쌍을 이룬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는 이게 뭐예요? 이거죠? 지금 현재 요걸 말하는 거지. 다를 때 표현된 거,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된 거를 표현되지 않은 나머지 유전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하나는 표현되고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성과 열성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줬어. 그 다음 3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나누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하면 유전인자가 다시 쌍을 이룬다. 생식세포가 나누어져 들어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름진 거가 나오려면은 여기 안에 있던 유전인자들이 얘네가 쪼개져야 돼 라는 걸 표현한 거지. 그거를 뭘로? 실험으로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다시 볼까요? 잡종의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에서 둥근 완두가 나타날까? 아니란 얘기죠? 아니다라. 실제로 해보니까 5,474, 1,850개가 나왔어. 자, 따라서부터 쓰세요. 잡종의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에서는 둥근 완두뿐만 아니라 주름진 완두도 나타나더라.
자, 안 쓴 사람 손? 없어요. 자, 그럼 대립형질이 지금 여기 먼저 지문을 보시면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객체를 교배하여 얻은 여기를 뭐라고 한다? 잡종 일대라고 했을 때 이 잡종 일대를 뭐 한대요? 자가수분했어요. 그래서 니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술과 수술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보시면 일단 유전자형을 먼저 써봐야겠죠. 얘는 뭐라고 쓰지? 라지알. 얘는 스몰알.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어요? 라지알밖에 없겠죠. 왜냐면 두 개의 우리가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에 의해서 나눠져 간다고 했잖아. 그지? 분열된다고 했잖아. 두 개가 하나로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스몰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의 유전자는 라지알 스몰알이다. 그럼 얘도 똑같은 얘 라지알 스몰알인데 여기에서 암수를 만든다고 치면 둘 중에 하나가 쪼개져서 들어가겠죠. 라지알을 가지고 있는 암수를 만들거나 스몰알을 가지고 있는 암수를 만들거나 또는 여기서 꽃가루를 만든다고 치면 라지알을 가지고 있는 꽃가루를 만든다거나 스몰알을 가지고 있는 꽃가루를 만들거나 그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야.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한번 표시해 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라지알이 있을 거고 스몰알이 있을 거야. 오른쪽도 라지알이 있을 거야. 스몰알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암술, 라지알 암술과 라지알 꽃가루가 만난다면 라지알이라고 하는 완두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는 뭐겠어? 스몰알과 라지알이니까 스몰알 라지알로 쓰지 않고 대문자를 앞으로 써주는 거예요. 왜? 우성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라지알 스몰알. 여기는 이렇게 만나겠지. 그럼 뭐야? 라지알 스몰알. 여기는 이렇게 만나니까 스몰알이란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둥근 안두가 라지알을 갖고 있으니까 둥근 안두, 라지알이 있으니까 둥근 안두로 표현되고 둥근 안두로 표현되고 주름진 안두로 표현되겠구나 라고 결과가 나왔어. 나오고 보니까 정리해보잖아.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표현형은 둥근 거, 주름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몇 대 몇? 하나, 둘, 세 개. 3대 하나, 3대 1이다.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야. 유전자형은 종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라지알 대 라지알 스몰알 대 스몰알은 하나, 둘, 하나, 몇 대 몇? 1대 2대 1이더라.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둥근과 주름진 게 3대 1이 나왔다. 실험을 해보니까 3대 1이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3대 1이 분명히 둥근 걸 심었는데 어떻게 여기 안에 주름진 게 표현될 수 있냐. 이게 표현되려면 얘가 세트로 여기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대립유전자가 있는데 이 대립유전자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쪼개지더라. 분리가 된다. 얘도 쪼개지더라. 분리가 돼서 각각 생식세포에 들어간다가 이겁니다. 그림 확실히 이해되죠? 대립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는 거. 이건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 하면 간단하게 그냥 3대1 분리의 법칙이야 라고도 설명해도 돼. 근데 왜 분리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지. 여기에서 얘가 나왔기 때문이야.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 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 와야 되는데 그 숨겨져 있던 표현되지 않은 열성 인자들이 만나야만 만들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분리의 법칙인 거야. 알겠어? 여기 보시면 정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을 쳐줄게.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대림 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은 분리되어 각각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므로 이게 지금 뭘 뜻해요? 대림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간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가 몇 대 몇으로? 1대1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설명이야.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써있죠.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의 완도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 밑줄자. 요거죠, 요거. 어떻게 써라? 이런 식으로 써라.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의 표현형 분리비는 3대 1. 밑줄자. 요거.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세요. 제일 중요해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를 뭔데 쉽게 얘기하면 감수분열할 때라는 얘기야. 감수분열할 때 쌍으로 존재하던 대림 유전자가 서로 어떻게 된다? 분리돼요.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분리의 법칙이란다. 밑줄자. 오케이? 자, 그럼 다른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순종이에요. 순종인 개체가 교배했을 때 처음 나온 개체가 노란색이래요. 자, 여기서 우성형질은 뭐야? 노란색. 열성형질은 초록색이지. 왜? 표현된 게 우성. 표현되지 않은 형질이 초록색이야. 자,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대요. 그때 잡종 2대를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형 써봐야지. 얘가 표현됐으니까 yellow y. 얘는 뭐라고 써야 돼? large y, large y. 얘는 small y, small y.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아무리 둘 중에 하나를 뽑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large y밖에 안 나올 거고. 여기는 small y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large y, small y를 가지고 있는 노란색 완도이기니까 100% 노란 완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 했어? 자가 수분했어요.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마른 목골로 하셔도 되고요. 스님 저는 마른 목골이 좀 불편한데요? 하면은 그냥 직접 하시면 돼요. 얘랑 만났을 때. 밑에다가 쓰는 거 이렇게. 얘랑 만났을 때 라지 Y, 라지 Y. 얘랑 만났을 때 라지 Y, 스몰 Y. 스몰 Y, 라지 Y니까 라지 Y, 스몰 Y. 스몰 Y, 스몰 Y니까 스몰 Y, 스몰 Y. 그지? 뭐라고 써야 돼? 표현형. 뭐라고 쓸 수 있어? 노란 완도 대 초록 완도는 3대 1이다. 왜? 얘네가 다 노란색으로 표현되니까. 그 다음 유전자형은 라지 Y, 라지 Y 대 라지 Y, 스몰 Y 대 스몰 Y, 스몰 Y는 1대 2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기초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잡종하고 순종인 초록 완두가 교배했대요. 표현형과 유전자형 써보래. 그럼 어떻게 되네? 초록색 잡종인 노란색 완두랑 잡종인 노란색 완두를 어떻게 표현해? 라지 Y, 스몰 Y. 그지? 초록색은 스몰 Y, 스몰 Y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나? 자, 얘랑 만났을 때. 얘랑 만났을 때. 얘랑 만났을 때. 얘랑 만났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생식세포 라지 Y, 스몰 Y.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스몰 Y. 아,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겠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알겠어?
이게 편한지 여러 개 이게 편한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근데 이게 좀 더 심플하긴 해. 생식세포를 아예 그려놓고 하면은 굳이 네번 쓸 걸 두 번만 쓰면 되거든. 그럼 몇 대 몇이야?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대 스몰 y는 몇 대면? 1대 1이더라. 자, 이거 뭐야? 노란 완두 대 이거 뭐야? 초록색 완두가 1대 1이더라. 유전자형, 표현형 둘 다 나올 수 있지?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자, 빈칸. 여기 빈칸이 있었어. 쓸 수 있지? 여기 뭐야? 동분함수에 들어갈 빈칸 유전자형. 뭐가 들어가야 돼? 라지 R, 스몰 r. 여기는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빈칸에다 그냥 직접 써놓으세요. 됐어요? 다 넘어갑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 거야. 창의력 기억. 자, 동전을 하나를 내가 던질 거야. 던졌을 때 뿅 하고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뒷면에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똑같아요. 만약에 아까 순종인 개체는 앞면에 라지 R만 있고 뒷면에도 라지 R만 있는 거야. 라지 R만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던져도 얘는 무조건 뭐만 나와? 라지 R만 나오는 거고. 다른 동전이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앞뒷면에 스몰 R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던져도 뭐만 나와요? 스몰 R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얘는 라지 R, 얘는 스몰 R. 그래서 잡종을 무조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요? 라지 R, 스몰 R밖에 안 나오는 거지. 동전에 비유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번엔 동전에 비유했을 때 질문이 뭐예요? 잡종 1대의 둥근한두를 자가수분해서 얻었을 때 잡종 2대의 이 둥근한두, 잡종 2대의 둥근한두 라지 R, 스몰 R이 만들어질 확률을 물어봤어. 자, 그럼 동전 두 개를 던진다. 앞, 뒤, 앞, 뒤. 네 종류지? 아까랑 같아. 그럼 이거 세모가 아까 기억나요? 1대 2대 1? 몇 개 중에? 4개 중에. 이거 나올 확률 몇 개? 2개. 그럼 약분하면 몇?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확률이더라. 내용이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동전 앞면은 R, 라지 R, 뒷면은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양쪽 동시에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렇더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따라서 어떻습니다. 잡종 1대의 둥근함도 라지 R, 스몰 R을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의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인 둥근함도가 만들어질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다 쓴 친구는 밑에 있는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1번은 당연히 답 나와야 되고 2번은 조금 쉽게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거가 쉬워. 보거나 무슨 소리야 그렇지. 쟤가 이름이 뭐냐. 채영아, 채영 일어나. 됐을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한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는 현상을 땡땡 법칙. 뭐라고 하죠?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분리가 들어갔어. 그지?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럼 분리의 법칙.
자, 2번. 줄기의 키 큰 유전자. 이거 풀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 풀었다. 2번 풀었다. 손 들어봐. 일단 풀었다. 3명 말고는 안 풀었어? 이거 풀어봐야 되는데 4번. 풀어봐야 돼. 이거 못 풀면은 다음 거 아예 시도도 못해.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풀어야 돼. 그 정도로 쉬운 거야. 자, 일단 키 큰 대립 유전자. 키 큰 대립 유전자 라지 T. 키가 작은 대립 유전자 스몰 T래요. 자, 이때 키 큰 한두 라지 T 스몰 T를 갖다가 자가 수분했대. 그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때 얻은 자손. 일단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생체세포 써주면 되잖아. 여기서 뽑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동전하지 말자, 재용아. 다음 여기 오른쪽도 라지 T, 스몰 T 생체세포를 만들죠. 그럼 적으면 라지 T, 라지 T. 여기는 라지 T, 스몰 T. 여기는 라지 T, 스몰 T. 여기는 스몰 T, 스몰 T지. 자, 이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 중에서 키 큰 한두가 있대요. 키 큰 한두 어디 있어? 얘잖아. 키 큰 한두의 순종과 잡종의 비율 물어봤어. 순종 몇 개? 1개. 잡종 몇 개? 2개. 이렇게 쓰면 돼. 이거 풀어서 맞았다. 손 들어봐. 풀어서 맞았다. 1명, 2명. 나머지는 어떡하지?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쉬운 문제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은 다음 독립법칙은 아예 못하고 독립법칙을 응용해서 낸 서술형 문제는 아예 쓰지도 못해요. 진짜야. 이건 간단하게 할 줄 알아야 돼. 필요한 내용 쓰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